나성민 간사께서 무슨 근거로 간사간에게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 5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재위에 있었습니다. 기재위의 기본 원칙이 뭐였나 하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분들은 증인으로 채택해 오지 않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이번에 그 관료가 끼어졌습니다. 끼어져가지고 그래 인정한다고 합시다. 두 분 젊으신 증인 모셔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문 요지에 보면은 역의 탈세,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쪽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탈세가 있는지 하는 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그 주요 그 증인 신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세금을 매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혹여 모든 그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두 분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참고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수사인지 조사인지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탈세 여부를 국세청에 인지시키기 위한 도움되는 말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증인에 대한 그 질의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이재영 의원 지금 말씀 이재영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세수 실적에 대해서 세목별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예. 지금 금년도 세수가 작년도 실적보다가 안 들어오는 게 6월 달에 10조, 7월에 8조, 8월에 6조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기재부 장관의 답변이나 국세청의 답변 자체가 이 6조가 8월인데 12월로 가면 이게 제로가 돼가지고 금년도 실적이 작년도 실적만큼은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점차 개선 아니 그러냐 안 하느냐 그러입니다. 자, 그래 이제 6조가 지금 쭉 이제 계속해서 10조에서 6조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12월 말 가면은 제로가 돼 가지고 203조는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 210조이기 때문에 한 7조 정도는 펑크가 난다.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추세가 정부 답변 그 기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수 추계는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부족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 8월 말 현재, 전해표를 그대로 둬주세요. 8월 말 현재 6조가 작년보다 안 들어오는데, 9월 말이 지난 지가 지금 한 20일 넘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보면 이제 이 내부 숫자는 가지고 계실 건데, 이 6조보다가 숫자는 얘기 안 하시더라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다시 벌어지는 추세입니까? 실무국장님 누구 계시나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9월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이 수차례 지적하셔서 다음번 국감이 31일입니다만 그때는 9월 실적도 잠정 실적이라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별로 보면은 소득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2천억 내지 4천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들어오고 법인세는 3조 내지 4조가 덜 들어옵니다.
이 법인세가 그런 대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는 혹여 FIU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서 사전적으로 미리 대비한 효과가 있나요? 소득세, 법인세는 이렇게 4조 정도 빠지는데 소득세는 한 2천, 4천 이렇게 계속해서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소득세 지하경제 양성화 뭐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가 6월에는 2조 2천억, 7월에는 1조 빠졌는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은 소비가 늘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분은 경기가 아주 나빠지니까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출 부분에 나가던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이 덜 나가니까 일시적으로 플러스로 잡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민간 소비가 일부 회복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 부가세의 많은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 수준도 좀 향상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이 플러스로 돌아선 요 부분을 종합감사 때까지 조금 더 실무의 분석이 있으면 좀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인데요. 다음 표요. 지금 보면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5년 동안에 27조, 그리고 금년에 2조 7천억이 더 들어오고 내년에 5조 5천억이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하경제 양성화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이 FIU하고 세정노력 강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무조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기재부 장관님 답변에 이 2조 7천억이 금년에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5조 5천억 들어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2조 7천억은 그냥 들어오는 자리를 깔고 추가로 2조 8천억 더 들어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015년도 되면은 6조 원 되는데 5조 5천억은 자리에 깔고 5천억만 더 거두면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국세청도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하 경제 양성화로 납부한 그 신고 수준과 세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부분만 조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전년도에 해놨던 부분 중에서 일부 신고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본의원이 몇 차례 확인을 하고 차장님께도 확인하고 했던 게 뭐냐면은 금년도에 2조 7천억이 그대로 된다고 보고 5조 5천억을 하면 2조 8천억 하면 되는데, 2조 7천억이 된다고 하면은 FIU 자료 넘어오는 거 세무조사 한 게, 그 사람들은 한 번 세무조사 받고 FIU 낸 거는 한 번 그 원샷 쇼크로 끝나는 거지, 그걸 계속해서 하자면 모수를 계속해서 바꾸어서 세무조사하고 정보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할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를 받으면은 일정 기간 신고 수준이 유지된다고 저희가 경험칙상 또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더 향상된다고까지는 못 보더라도요. 그리고 저희가 FIU 정보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정에 활용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STR 자료나 그 혐의 거래 자료가 매년 새로운 거래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하경제가 추정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단기간에 2, 3년 내에 전부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 인프라 또 신고 수준의 재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조 7천억 금년에 들어오고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베이스에 깔려져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세금을 그 사람한테 계속 매길 수 없다고 하면은 지하경제로 숨겨온 사람한테 그 부분만큼은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조 7천억이 5조 5천억 할 때는 그게 지켜질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6조에 5조 5천억 깔려 있고 6조 3천억에 6조 깔려 있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몇 년간 계속해서 세금을 낸다?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든지 대상을 바꾸어서 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번에 세율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면은 5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더 낼 거다 하는 확신이 서야 이 공약가계부 표가 맞고 국세청에서 행정을 하기 쉽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또 회의되는데 꼭 한번 이거 짚어봐 주십시오. 예. 5조 5천억 중에 2조 7천억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지 6조 원 속에 5조 5천억이 또 베이스로 깔려 있는지 하는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7조 2천억 중에서 저희 국세청이 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담당하는 18조입니다. 아니요, 그 관세청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논리는 똑같습니다. 예. 세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그 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본연이 이제 발의해서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예. 그 지하경제 양성화 내년 FIU 정보 활용에서 2조 4천, 세정 노력 강화 2조 3천, 세원 투명성 제도 개선 8천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동스크랩 관련되는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죠? 자, 지금 답변이 안 되면은 예. 종합감사 때까지 예. 동스크랩 자체를 그 부가세의 매입자 납부 제도로 한 것이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거는 공약 가계부에 어디에 잡혀져 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연이 그때 이제 그 발의하고 할 때는 5년간에 한 9천억 정도 돼서 연간 한 1,800억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건설 면대업체, 도장업체 얘기 말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우리 그 건축법에 보면은 개인이 건축공사를 할 때는 주택 200평 이상, 그 다음에 다중공공시설은 면적 구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건설회사에 맡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에 개인이 건설회사 곧 넘어가는 것을 사가지고 면허만 대행해주는 업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도장값 받고 착공신고해주고 그리고 시군구청에서는 면대업체에게 확인하지 않고 문서가 들어오니까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값으로 뭐 이 일부에서는 4,500만 원 받고 한다는데 이런 사례가 수도권에 어떤 건설업체는 100건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도 발부가 되지 않고 공사하고 난 뒤에 결산서도 없고 보험료도 자기가 받은 보험료는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일부 들었고 이번에 의원님 질의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여러 제보해주는 사람들 얘기는 1년에 2 내지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만
2천억 내지 3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곧바로 실태조사 좀 착수해 주시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면허 대여업자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세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은 이 표현을 먹튀 건설 연대 업체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많고 차츰 시장이 좁아지면서 지방까지 뛰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세청장께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예. 그리고 체납 정리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25조 2천억 중에서 현금으로 8조 5천억은 받아들이고 결손 처분한 것이 8조 8천억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민간으로 하여금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탁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 국세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행 연기를 금년 1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체납 징수 위탁 수수료를 늘 보면은 국세청에는 적게 요구하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기재위에서도 늘리고 예결에서 늘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는 국세청은 6억 원 요구했지만 정부 편성에서 11억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에 위탁시키는 게 자산공사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캠코 하나뿐인데 캠코에 8월 말까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1조 원을 위탁했는데 3억 4천만 원만 회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은 뭐 0.034%. 근데 비슷하게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자회사에서나 보면은 1억 이상 연체권 회수한 것이 9% 정도 하니까 한 300배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에서 보면은 연체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채권관리법에서 법으로 금년 6월에 통과시켜 가지고 민간한테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캠코 자산관리공사 하나만 그것도 단순 업무만 위탁하고 있는 것을 업계를 좀 이렇게 좀 튀어가지고 위탁 업무를 좀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려우면은 법부터 문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자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 강제 집행을 캠코라든가 민간 추심업체에 넘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뭐 애매기고 뭐 아주 이 세금 못 내고 있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 얘기는 다 지나가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캠코에 일단 1조 원 정도는 한번 맡겨보자. 맡겨보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면 저면 생각해야 될 바가 있고 하는 게 말고 캠코에 한 군데만 단순 업무만 위탁하게 되어 있는 체납 처분권을 민간 다른 회사로 넓혀야 된다. 근데 바로 넓힐 수 없다면 일단 법부터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그 외에 국세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걸 봐가면서 한두 개 회사로 늘려야 된다 하는 데 대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캠코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탁 부분이 충실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그 위탁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김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